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진입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혼조인 것 같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달러 지수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위험 깊이 분위기에서는 상승하기 마련인데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 또 미국 국채 금리도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어제 중국의 3분기 GDP를 비롯해서 9월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은 계속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위안화도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면 어제 환율이 5.4원 하락을 했습니다. 42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저점을 찍었는데 장 초반에 위안화 강세 분위기 반영하면서 40.5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전에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5.2, 5.3% 정도 예상을 했는데 4.9%가 나오면서 예상을 하회했다는 그런 시각 때문에 위안화는 환율이 반등을 했고 달러 환율도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근데 상승 탄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고요. 40원대 초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아주 소폭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선 150조 원 정도 보유액에서 좀 멈춰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순투자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국고채와 통한채 합쳐서 한 4천억 원 정도 순투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이제 앞서 주가는 빠졌는데 달러 지수는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지수는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통화별로 보자면 파운드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원래 그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 15일까지 이후에 더 이상 이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기존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EU하고 영국이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 노딜 우려가 낮아지면서 일단 좀 상승을 했고요. 다른 신흥통화들 어제 원화 그다음에 위안화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 주가는 어제 빠졌지만은 다른 그 신흥국 국가들 주가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일단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일까지를 협상의 시한으로 두겠다 하면서 장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백악관 홍보국장도 일단은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 달러 지수에도 큰 폭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고요. 코로나19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이 심각한데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 신규 확진자가 일간 6만 명 나오는데 프랑스가 8만 명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봉쇄도 나타내고 통금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반응은 일단 4월 같은 전면적인 봉쇄가 아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위험 깊이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10월 주택시장 지수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사실은 사실 중국 당국이 시그널을 주긴 했거든요. 그 선물한 그 거래 제한 폐지, 그 다음에 9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외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한도를 더 확대시켜주면서 중국이 위안화 강세가 좀 가파르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강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왼쪽 차트는 통화별로 절상률인데요. 원화랑 위안화가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트는 달러 원과 달러 그 위안 환율 차트입니다. 두 환율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10월 이후에는 원화 환율의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나온 지표들 좀 간단하게 보면요. 어제 이제 GDP 성장률이 4.9% 나왔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5%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위안화 환율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여건이고, 또 사실 그 성장률이 좀 덜 잘 나온 게 수입 증가가 배경인데, 수입이 증가한 것이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 그런 평가도 있고요. 어쨌든 중국은 1분기에는 봉쇄를 했고 문을 닫았고, 2분기에는 공장을 돌리면서 제조업을 정상화시켰고, 그다음에 3분기에는 소비를 끌어올리는, 일각에서는 하도 소비가 안 끌어오르니까 중국 관료가 길에 자판을 깔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3분기에는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지만 8분기에 소매 판매가 플러스로 전환했고, 이제 9월 지표는 3.3%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3분기에는 소비까지 끌어올리면서 아주 탄탄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9월 지표들은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9월 산업생산이 6.9% 나왔거든요. 특히 잘 개선이 안 되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 13.8% 9월에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9월 그 자동차 수출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미국하고 유럽이 자동차를 다시 좀 사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한테 훈풍이 불기도 했는데, 어쨌든 자동차까지 좋아지면서 산업 생산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소매 판매를 보시면 아까 8월에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에 3.3%, 전년보다도 더 소비가 더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온라인 판매가 사실 대다수를 이루긴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외식도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2.9% 감소긴 하지만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이제 감소세가 줄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경기가 이제 견조하게 아주 정상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데는 좀 이유가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제 나온 그 고정자산 그 투자도 어쨌든 이제 9월 지표는 아니었지만 1월부터 9월까지 지표를 보면 9월에는 플러스 전환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이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거듭 보여드렸던 중국의 그 중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차트가 이제 중국의 증권 투자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 직접 투자한 거라 그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한 것들을 네팅한 것인데요. 플러스면 들어온 돈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증권 투자 수지를 보시면 일단은 1분기는 좀 급격하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2분기는 모두 순유입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다만 이제 계속 이제 오차 및 누락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수지의 그 대차를 맞춰봤을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돈, 이게 이제 15년도 이후에 계속 중국에서 오차 및 누락의 순유출이 증가하면서 우려감을 낳기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2분기에 거의 750억 위안 달러가 넘게 순유출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는 좋은 지표는 아닌 거죠. 일단은 중국에 이제 여러모로 자신감 가질 만한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고, 또 오늘 이제 중국이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준금리는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 1년 만기 대출금리 보시면 인하 행진을 보이다가 여름부터는 다시 인하를 중단을 했거든요. 중국 당국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M2 증가율도 일단은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일단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국은 다른 나라가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긴축적이진 않지만 완화적인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경기가 궤도에 올랐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중국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중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3%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0.7%.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의 채권을 투자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환경. 그래서 중국이 더 완화 정책을 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어쨌든 위안화에 대해서 속도 조절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시환율,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시환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위안화 강세를 억제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면 매일 아침 발표하는
고시환율을 조금 그 시장 분위기보다 높게 고시하면서 우리는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고 싶어 이렇게 시그널을 줬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그런 제도적인 것들은 수정하고 있지만 고시환율은 계속 시장 분위기 반영하면서 낮춰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강세를 아주 강하게 방어할 의지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도 이 분위기를 이러한 상황들을 봐가면서 위안화 강세 베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른쪽 차트 보시면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요. 다음 지지선은 18년 저점과 그다음 이후 고점의 61.8% 조정 레벨 근처인 6.6 위안이 다음 지지선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 환율도 아까 보셨다시피 위안화보다 10월 들어서는 더 가파른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외환율이 거의 40원 부근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약달러 위안화 강세 분위기가 하락 압력을 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어제 미국 주가가 주식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위험 깊이 이런 분위기도 당국이 40원 부근에서는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 등이 낙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38원에서 44원 등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고 동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관없어요. 네,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질문이 캐나다 달러는 잘 안 보여요. 사실 캐나다 달러는 유가방도 상관이 있긴 한데 요새 워낙 유가가 자기 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달러화의 흐름에 그렇게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달러가 좀 더 연말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좀 큰 흐름에서 조금 더 약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좀 주변국하고는 다시 사이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캐나다 달러는 하락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아까 월간 차트를 안 보여드렸네. 제가 마지막 차트에 월간 차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월간으로 120개월 이평선,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이 1125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환율 상승기 전에 한 20원, 3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일단 30원 선, 25원에 30원 정도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업의 환율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졌는데 사실 다른 별 재료가 없거나 수급 재료가 없을 때는 또는 조선 수주가 한 번에 많이 됐을 경우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안 되다가 10월에 5조 원 가까이 한 번에 수주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의 2조 수주도 있었고 이게 좀 굵직한 재료가 있긴 했는데 연말까지 그렇게 프로젝트 하나 이제 모잠비크 하나 남아있긴 했는데 영향이 수급을 조금 여유있게 해주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과거처럼 조선업 때문에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주 금액은 근데 조선업체들은 환해지를 하는 겁니다. 수주 금액은 처음에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고 마지막에 인도금 들어오잖아요. 근데 조선업체들은 환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억 달러짜리 수주였으면 이렇게 한 번에 수주 계약한 날, 물론 이제 환해지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주 계약한 날 한 번에 2억 달러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급력이 과거에는 컸었고요. 수주가 많이 됐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영향력이 적긴 하지만 이제 그런 스킴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올해 평균 환율이 95원입니다. 평균 환율 대비로는 레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100원 요 언저리에서는 물론 더 타락할지라도 좀 분할 매수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두셔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기조는 하락 기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대선 자체가 주는 절차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사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니 뭐 다들 물론 주가 바이든 후보 당선은 주가 하락, 위험 깊이 강화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 기대가 좀 커지면서 저는 이제 절차가 주는 불확실성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주는 그런 불확실성이 환율에 좀 연말의 상승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바이든 당선 자체도 또 시장에서 좋게 다 해석하는 쪽으로 너무나 기조가 빠르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조를 일단은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제 큰 그림에서는 사실 뭐 계속 특히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계속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들이 희석이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내년까지 보면 하락 우호적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왔고요. 사실 10월까지가 수급이 좋고 11월이 덜 좋습니다. 9, 10월이 계절적으로 무역 흑자가 좋은 계절이긴 한데 워낙 지금 그 수요가 못하다가 선진국들이 연말에 좀 다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가 그에 맞춰서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예상보다 연말 수급이 좀 덜 그러니까 그 8월까지는 사실 너무나 타이트했었거든요. 그만큼 타이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은 불확실성에 일단은 제일 선호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사실 최근에 금이 힘을 잃은 것도 어쨌든 이제 뭔가 코로나가 어쨌든 사실 뭐 스페인 독감도 2년이 걸렸고 과거 모든 그런 전염병들이 2년을 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라는 기대, 백신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들이 이제 금값의 상승을 억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해지면 이제 금은 또 좀 힘을 못 받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뭔가 많이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아지면 금이 다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신용경색 상황이 아니라면 그 불확실성이 만약에 미국에서 촉발이 됐다라고 하면 힘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올해 3월과 같은 그런 뭐 신용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 깊이 분위기라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또 이제 그 정도의 위험 깊이는 아니고 좀 다른 종류의, 또 미국이 유발한 위험 깊이라면 달러는 힘을 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 불안한 상황에서 금하고 달러가 제일 선호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백신, 그러니까 사실 지금 2차 전염 확산에 대해 우려가 별로 시장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4, 5월처럼 전면적으로 봉쇄를 하지 않고, 또 어쨌든 연말 되면 백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 사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집단 감염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망률이 이제 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도 지금 6만 명이 넘었거든요. 사실 유로 달러가 못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긴 한데, 코로나의 재확산이 또 이 재료가 또 유로를 끌어내리는 또 재료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